다른 데 상담을 하셨는데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얼마 정도를 받아야지 정상이냐라고 했을 때 한 240에서 3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600만 원 정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계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의뢰하면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비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례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 증명서가 있습니다. 부채발급 증명서는 보통 채권사 10군데면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송달료는 채권사 하나인 경우에는 93,600원이 나오고요. 한 10군데 정도 되면은 93,000원 곱하기 10이 아니라 좀 감액이 돼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지대는 27,000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다 딱 정해져 있는 사무실은 솔직히 저는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채권자가 몇 군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2배, 3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송달료하고 인지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그러고 채권자 수를 누르면 송달료하고 인지대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채발급 증명서 한 채권사당 10,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요. 변호사 비용은 150에서 20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자가 10군데다 그럼 변호사 비용이 15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채권자 10군데면 한 6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50에다가 60 그리고 부채발급 그 비용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40, 50 정도 나오겠죠. 사건에 좀 난이도가 있으면 뭐 한 300 정도 토탈적으로 보통 받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복잡한 사건이면 그 이상이 되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 온 의뢰인 중에 다른 데 상담을 하셨는데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었냐면 최근 채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 받아줬을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 의뢰하면 3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질문을 드려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몇 군데인지 그러면 실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비용이 좀 과다하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좀 과도하다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얼마 정도를 받아야지 정상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채권자 수를 계산을 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한 240에서 3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600만 원 정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을 처음에 상담을 하고 비용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될 거고 변제금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 대신 서류를 받아보고 의뢰인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재산이 아니다 또는 채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류를 받아서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요거는 채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또는 이 재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1, 20만 원 추가된다고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이면 200, 210이면 10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비용은 변호사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금액 안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믿을만한 곳이고요. 상담을 하시면 공장형 사무실은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때문에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 사무장이나 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서 충분히 듣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담당 사무장이 바뀌면 안 돼요.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통화를 하고 중간에 B라는 사람이 통화하고 또 중간에 또 C라는 사람이 통화하고 이거는 공장형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형 사무실에 피해를 안 보시려면은 전화를 하셔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한 3군데 정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중론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은 몇 개월 정도가 나오고 채무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변동사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듣고 금지명령은 며칠 안에 나오고요. 개시결정은 뭐 2개월 만에 나오고요. 변제 탕감률은 80%가 무조건 됩니다. 이런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